숫자로 일하는 법. 노현태가 들려주는 숫자의 마법. 숫자가 당신의 일을 바꾼다. 이 프로젝트 지금 어디까지 왔지? 숫자로 말해줘. 직장에서 상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나? 막연히 거의 다 됐어요라고 답하다가 날카로운 눈초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라는 한마디를 들으며 당황했던 기억도 있을 거다. 삼성전자에서 16년 동안 데이터와 숫자를 무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설득력을 높여온 노현태의 책 숫자로 일하는 법은 이런 순간들을 완벽히 뒤바꿀 비법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자가 신입 시절 상사에게 라인 가동률이 좀 낮아요라고 보고했다가 몇 %인데?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던 경험을 공유한다. 그때 깨달은 것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논리를 세우고 신뢰를 쌓는 강력한 언어라는 점. 이 책을 펼치면 숫자가 당신의 업무를 나아가 삶까지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이 글에서는 숫자로 일하는 법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하듯 부드럽게 풀어보고 이 책이 주는 시사점과 다른 독자들의 반응을 나눠볼까?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의 생각도 꼭 듣고 싶다. 자, 커피 한 잔 들고 숫자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자. 책의 줄거리 숫자로 일의 본질을 꿰뚫다. 숫자로 일하는 법은 삼성전자 DS 부문 파트장으로 일하며 정보 시스템과 산업공학을 전공한 노현태가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책이다. 16년간 반도체 생산 라인부터 경영 보고서까지 숫자를 통해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온 저자의 노하우가 빼곡히 담겨 있다. 이 책은 단순히 숫자를 잘 쓰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숫자를 어떻게 업무에 녹여내고 상사를 설득하며 팀을 이끌고 심지어 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준다. 구체적인 사례 숫자가 일을 바꾸는 순간들. 1. 문제를 숫자로 명확히 정의하기. 책 초반에 저자가 소개하는 에피소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신입 시절 상사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거의 다 됐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답했지만 돌아온 건 구체적으로 몇 %지? 라는 날카로운 질문. 당황한 저자는 그때부터 숫자로 사고하는 법을 연습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보고할 때 라인 상태가 좋아요. 대신 현재 가동률은 85%, 목표는 90%. 이를 위해 추가 장비 3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한 문장이 상사의 신뢰를 얻고 팀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숫자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책을 빠르게 찾는 첫걸음이었다. 숫자로 설득하는 보고서의 힘. 저자는 보고서 작성에서 숫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신규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요라고 말하는 대신 투자 비용 500억 원, 3년 내 예상 수익 750억 원, ROI 5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런 숫자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 논의의 방향을 잡아준다. 특히 저자는 앵커링 효과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보고서 첫 문장에서 우리의 목표는 매출 10% 증가라고 숫자를 던지면 이후 논의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흘러간다. 실제로 저자는 팀 회의에서 올해 불량률을 2%에서 1%로 낮추자고 제안하며 팀원들의 목표를 하나로 모았다. 3. 숫자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 있나? 저자는 이런 혼란을 숫자로 정리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A는 6개월 내 20억 원, 수익 프로젝트 B는 12개월 내 30억 원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보자. 저자는 시간당 수익률을 계산해 A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자원을 집중시켰다. 이런 방식은 감정이나 직감이 아닌 명확한 데이터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이 방법을 통해 팀의 생산성을 15% 높였던 경험을 공유한다. 4. 숫자를 시각적으로 그래프의 마법. 숫자를 말로만 설명하면 복잡할 때가 많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프와 표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시장의 매출 추이를 보고할 때 2019년 5%, 2020년 7%, 2021년 10% 증가라고 숫자를 나열하는 대신 선 그래프를 통해 매년 상승하는 트렌드를 한눈에 보여줬다. 상사는 복잡한 보고서보다 이 그래프 한 장으로 시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저자는 좋은 그래프는 10페이지 보고서보다 강력하다고 단언한다.
5. 실패에서 배우는 숫자의 교훈. 저자는 숫자를 잘못 다뤘던 실패담도 솔직히 털어놓는다. 한 번은 데이터 분석 없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예상보다 20% 높은 비용 초과를 초래했다. 이 경험을 통해 저자는 숫자로 철저히 검증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 배우면 된다는 용기를 준다. 이 책은 삼성전자라는 치열한 환경에서 저자가 직접 부딪히며 터득한 사례들로 가득하다. 신입사원부터 팀장까지 누구나 숫자를 통해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핵심 메시지: 숫자는 당신의 강력한 무기다. 숫자로 일하는 법의 핵심은 간단하다. 숫자는 비즈니스의 언어이자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쌓는 강력한 도구다. 저자는 숫자를 단순히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논리를 세우고 설득력을 높이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으로 본다. 다음은 책에서 강조하는 5가지 핵심 메시지다. 1. 문제를 숫자로 단순화하라. 복잡한 문제도 숫자로 바꾸면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팀이 너무 바빠요라는 불만 대신 1인당 주당 12시간 초과 근무 중이라고 표현하면 문제가 구체화되고 해결책을 찾기 쉬워진다. 저자는 이를 문제의 얼굴을 숫자로 그리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2. 숫자로 설득력을 극대화하라. 숫자는 주관적인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로 바꾼다. 이 제품은 좋다는 말보다 고객 만족도 92%, 경쟁사 대비 15% 높음이 훨씬 설득력 있다. 저자는 상사나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숫자를 논리의 중심에 놓으라고 조언한다. 3. 숫자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시간과 자원은 한정적이다. 숫자를 통해 프로젝트의 수익, 비용, 시간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A는 3개월 내 10억 원, B는 6개월 내 15억 원이라면 시간당 효율성을 계산해 A를 먼저 추진할 수 있다. 4. 숫자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라. 복잡한 데이터를 그래프나 표로 보여주면 한눈에 이해하기 쉽다. 저자는 1분 안에 핵심을 전달하려면 그래프가 최고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 데이터를 표로 정리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파이차트로 보여주면 메시지가 강렬해진다. 5. 숫자에 익숙해지라. 저자는 숫자를 두려워했던 자신의 초년 시절을 떠올리며 숫자 감각은 연습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매일 예산을 추적하거나 시간을 분 단위로 관리해보는 작은 습관이 숫자 친화력을 높인다. 이 메시지들은 직장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유용하다. 숫자를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사점: 숫자로 세상을 더 똑똑히 살아가기. 숫자로 일하는 법은 단순히 직장인을 위한 책이 아니다. 숫자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을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을 이야기해볼까? 1.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의 힘. 숫자는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다. 예를 들어 친구와 식사 비용을 나눌 때 대충 반반하자. 대신 총 6만 원이니 3만 원씩 내자라고 말하면 훨씬 깔끔하다. 직장에서든 일상에서든 숫자는 애매함을 없애고 대화를 명확히 한다. 2. 객관적 판단의 도구. 숫자는 감정이나 편견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이게 더 예쁘다 대신 배터리 5,000마, 카메라 48MP, 가격 80만 원처럼 수치로 비교하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 숫자는 우리의 직감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준다. 3. 효율성의 극대화. 숫자를 활용하면 시간과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말 여행 계획을 세울 때 2박 3일 가자 대신 첫날 3시간 이동, 둘째 날 5시간, 관광, 숙소 비용 20만 원으로 세분화하면 계획이 더 촘촘해진다. 이는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4. 지세대와 숫자의 중요성. 지세대 직장인들에게 이 책은 특히 큰 울림을 준다. 빠르게 변하는 직장 환경에서 숫자로 논리적으로 일하는 법은 경쟁력의 핵심이다. 상사가 숫자를 요구할 때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저자의 조언은 신입사원에게 특히 유용하다. 5. 삶 전체로의 확장. 숫자는 직장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강력하다. 예를 들어 가계부를 돈 많이 썼다가 아닌 식비 35%, 교통비 20%,
저축 25%로 분석하면 소비 패턴이 명확해진다. 운동 목표도 매일 좀 걷자. 대신 주 5회, 1회당 30분 걷기로 세우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6. 자신감의 원천. 숫자에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생긴다. 저자는 숫자를 다루는 게 처음엔 어렵지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격려한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숫자 관련 자료를 읽거나 간단한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해보는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책은 숫자를 통해 삶을 더 체계적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다. 직장에서든 일상에서든 숫자는 당신을 더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다. 다른 독자들의 반응. 숫자가 가져온 변화. 숫자로 일하는 법은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서점과 블로그, 소셜미디어 리뷰를 통해 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팁. 한 직장인은 보고서를 쓸 때 늘 막연히 좋아요라고 썼는데 이 책 덕분에 숫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상사의 반응이 달라졌다. 라고 썼다. 특히 신입사원들은 숫자로 말해. 라는 상사의 요구에 당황했던 경험이 이 책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숫자에 대한 두려움 극복. 숫자를 어려워했던 독자들은 저자의 친절한 설명과 사례 덕분에 부담이 줄었다고 전한다. 한 리뷰어는 데이터 분석이 무서웠는데 이 책을 읽고 매출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해보니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밝혔다. 지세대 직장인의 필독서. 지세대 독자들은 이 책이 업무 적응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입사 초기에 숫자로 보고하는 법을 몰라 헤맸는데 이 책의 사례를 따라하니 상사가 칭찬하더라는 리뷰가 대표적이다. 시각적 표현의 깨달음. 많은 독자들이 그래프와 표의 중요성을 새롭게 알았다. 매출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니 팀 회의에서 단번에 이해하더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 독자는 그래프 한 장이 보고서 10페이지를 이겼다라고 재치 있게 표현했다. 일상에서의 활용. 직장인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 책이 일상에 유용하다고 느꼈다. 가계부를 숫자로 분석하니 돈 세는 곳이 보였다거나 여행 계획을 시간과 비용으로 계산하니 훨씬 알차게 다녀왔다는 후기가 눈에 띈다. 솔직한 실패담의 공감. 저자의 실패 사례는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나도 숫자를 대충 다뤘다가 망신당해본 적이 있다. 저자의 솔직함이 위로가 됐다는 리뷰가 많았다. 이 책은 실무자부터 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이들까지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삼성전자라는 치열한 환경에서 나온 저자의 생생한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실질적 영감을 주었다. 마무리. 당신의 숫자 이야기는 숫자로 일하는 법은 숫자를 통해 일과 삶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비법을 전한다. 노현태의 16년 경험은 신입사원부터 경력자, 직장인부터 일상을 똑똑히 관리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길잡이가 된다.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쌓으며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도구다.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어떤 점을 느꼈나? 숫자를 활용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 경험이 있나? 아니면 아직 숫자를 다루는 게 어렵게 느껴지나?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면 다른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숫자의 마법으로 세상을 더 명확히 보고 싶다면 이 책을 지금 펼쳐보는 건 어떨까?